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G 이노텍도 다시금 반등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도 좀 강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 매수도 진행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 펀더멘탈이라든지 기본적인 분석을 매우 궁금해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AI 기판에 대한 재평가 트리거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 세 번째는 내년 시나리오랑 그리고 피지컬 AI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일단은 AI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테마가 붙기 시작을 하니까 LG 이노텍이 어제 날짜 기준으로도 좀 급등이 들어왔었어요. 한 8% 넘게 좀 급등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5월 13일 기준으로도 전기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강세 속에서도 LG 이노텍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플러스 7%, 대덕전자도 플러스 11%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그럼 순수 기판주가 더 세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이 LG 이노텍에서 카메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AI 기판, 그리고 피지컬 AI 옵션을 지금 붙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오늘 우리가 LG 이노텍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냐? 일단 답은요, SIP, 즉 시스템 인 패키지라거든요. 여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쇼티지랑 북미 고객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증상 기대감이 지금 붙어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SK증권도 5월 13일에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올리면서 내년 기판 매출이 지금 1조 8천억 그리고 OPM이 20% 이상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KB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목표가를 95만 원까지 올리면서 올해 영업이익 1조 1,500억 원과 그리고 내년 1조 4,200억 원을 보고 있다라는 거. 이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 사이클이냐? 라고만 놓고 봐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저는 일단 절반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트렌드포스가 1월 20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올해 AI 서버에 대한 출하가 28%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문형 반도체 기반의 AI 서버 비중도요. 27.8%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AI 투자가 GPU에서 말 그대로 주문형과 TPU로 넓어지게 되니까 병목은 칩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칩을 얻는 고다층 기판이랑 SIP, 즉 시스템 인 패키지가 같이 타이트해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스마트폰에 대한 전체 물량은 부담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DC가 5월 12일에 공개한 자료에서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가 2억 9,380만 대로 2.9%가 감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저가폰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을 분명히 받고는 있지만 애플이 4월 30일 2026년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1,112억 달러, 전년 대비 무려 17%가 증가를 한 거고요. 아이폰의 매출도 3월 분기 기록을 세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실 스마트폰이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애플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가 부담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LG 이노텍의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일단 LG 이노텍이 4월 27일 기준 1분기 매출이 약 5조 5,348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2,953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전년 대비 매출이 11.1%, 영업이익률은 136%가 증가를 한 수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찍은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에 또 광학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4조 6,106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4,371억이고, 그리고 모빌리티 솔루션이 4,871억이에요. 그러면 카메라 말고 돈이 되는 축은 무엇이냐? 이 숫자가 현재 말해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도 때
패키지 솔루션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비중이 한 8%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요 19%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 솔루션도 OPM이 2.6%, 패키지 솔루션 쪽은 7.5%였죠. 이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프리미엄의 근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광학은요, 스마트폰이랑 차량에 눈을 맞추는 정밀 안경점에 가깝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P 플러스 렌즈랑 액티브 얼라이먼트 그리고 3D 센싱에 들어가면서요. 그 수율 자체가 핵심이 된 거죠. 지금. 다만 2025년도 10% 이상의 단일 고객 매출이 17조 7,487억 원, 전체의 81.1%. 이거는 분명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올해 1분기 패키지 매출이 일단은 플러스 16%, 모빌리티 수주 잔고가 지금 19조 2천억 원. 이게 지금 같이 찍혔다는 것은요. 다변화가 말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충분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비교 기업들 대비 피어를 한번 비교를 해서 놓고 보면요. LG이노텍의 1분기 OPM이 5.3%, 삼성전기가 8.7%죠. 그리고 써니옵티컬이 2025년도 매출 총 이익률이 19.7%, 그리고 올해 예상 피어 PER이 한 15.5배로 광학 피어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비덴 같은 경우가 올해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900억엔, 가이던스로 AI 서버 기판 노출이 더 직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써니 옵티컬보다도 비싸긴 하지만 삼성전기나 이비덴보다는 AI 기판에 대한 프리미엄이 덜 받은 중간 가격대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삼성전기보다 프리미엄을 아직 덜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저는 아직 LG 이노텍을 안 보고 있는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SK증권의 내년 기판 매출이 1조 8천억 원에서 OPM 20%를 붙이게 되면요. 기판 쪽의 영업이익은 약 3,60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전사 영업이익이 6,650억 원에 54.1% 수준이죠. 이건 여러분들 절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판이 성공을 하면요. LG 이노텍의 이익 구조가 카메라 쏠림에서 벗어나는 계산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 역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전장과 로봇도 뭐죠? 옵션으로 붙어 있죠. LG 이노텍이.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4월 20일 기준으로 차량용 차세대 무선 통신 규격에 대한 통신 모듈을 유럽 메이저 부품사에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규모가 약 1,000억에서요. 첫 양산이 내년 시작이에요. 내년. 그래서 문혁수 사장이 지금 4월 20일에 보도를 한 자료에서는요. 차량용 AP 모듈에 대한 매출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모빌리티 매출이 연평균 20%씩 늘 전망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가 2025년도 전기차 판매가 지금 2,100만 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4분의 1에 지금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로봇연맹도 2024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가 54만 2천 대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시장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그 배경의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LG이노텍은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옵션도 있어요. 전장 산업에 대한 옵션도 있어요. 로봇에 대한 옵션까지 세 가지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금 전부 다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LG 이노텍의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5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요. 홍콩 쪽에서 IR 쪽이 있어요. 이때 기판에 대한 전략과 수주 동향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6월 8일부터 12일까지는요. 애플 쪽에서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북미 고객사 로드맵에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2분기 실적이 있죠. 이때 우리가 패키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의 마진 추이와 SIP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올해 4분기 때는요. 차량용 AP, 모듈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런 다음에 내년에는 기판 매출과 OPM 20% 달성, 이게 가능한지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 구조적인 재평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빼곡하게 체크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은 순간적인 눌림이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을 끌어올리는 상승 추세 흐름들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만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리스크를 하게 되면요.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의 추라 둔화가 커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추라 둔화가 커지게 되면요. 지금 이 81.1% 단일 고객에서 나오고 있죠. LG노텍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객 집중에 대한 리스크가 먼저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는지를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시총이 5월 13일 기준으로 약 17조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 계산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7조 원에서 KB증권의 올해 순이익 전망이 8,725억이란 말이죠. 이걸 나누게 되면요. 약 올해 PER이 20.4배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직전 실적 기준의 PER을 52배만 보면요. 굉장히 비싸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올해부터 내년에 대한 이익 상향이 계속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요.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20배 안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K증권이 지금 85만 원에서 이번에 또 100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고요. KB증권도 75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개 상향 리포트 평균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78만 5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 주가 대비 여유가 크지는 않죠. 증권사 대비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만 저는 방향은 위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추가 상승에는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이 아니라 2분기 패키지 마진이랑 내년 기판에 대한 가이던스가 다시 올려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올려지기 시작한다면요. 충분히 저는 상승에 대한 힘이 더 드라이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년 기판에 대한 전사 이익의 절반급의 기여를 증명을 하는지. 그 답이 나오면요. LG 이노텍의 이름표는 이제 카메라 부품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AI 기판에 대한 플랫폼으로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시고, 혹시라도 LG 이노텍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나 혹은 매수해서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 결론 내린 PPT 있죠. 이거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꼭 체크를 해두세요. 리스크랑 체크포인트 부분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한 LG 이노텍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LG 이노텍의 관점 잘 결합시켜 가지고요. 성공적인 투자 판단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 꼭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있죠. 혹은 뭐 섹터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